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너도 10년 후에 나처럼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아세안 뉴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이죠.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본명은 조코 위도도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조코이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저도 편의상 그래서 오늘은 조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코이는 이제 생김새가 오바마 대통령을 닮았다고 해서 2014년 처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생부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두 번째로 이제 결혼한 이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어서 어릴 적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까요? 오바마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바마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좀 각별한 나라입니다. 조코이 대통령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코이 대통령은 재선된 인도네시아 대통령인데 그가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뽑힌 민선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했죠. 전형적인 이제 동남아 국가의 어떤 정치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시민들의 이제 반발로 정권이 무너져서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 취입한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직전인 이제 수실로 반방 유도유노 같은 경우는 선거의회에서 뽑힌 대통령은 맞습니다만 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약간 좀 퇴색됐는데 이번에 조코이 대통령은 순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인 대통령이라는 점, 요게 이제 굉장히 차이점입니다. 조코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여러분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이 한 300개가 넘는 이제 국가인데 가장 많은 종족인 자바족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핵심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입장에 자바섬인데 이 섬에 있는 대표적인 종족이 바로 자바족입니다. 조코이 역시 자바족 사람입니다. 집안은 원래 이제 가구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태어난 곳은 이제 중부자바 이렇게 자바섬 안에 도시인 수라카이타라는 곳인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솔로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족자카르타라고 중부 가운데 자바 가운데 있는 곳인데 이 족자카르타 영어로는 이제 요기야크르타라고 불리는 이제 족자카르타 조금 위로 올라가면 솔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스마랑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중부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요. 솔로에서 이 조코이는 태어났고 대학을 나온 뒤에는 이 수마트라 섬 끝에 있는 아체에 있는 국영기업 PT 크라타스 크래프트 아체라는 곳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맡은 업무는 이제 임업 관리, 나무 한마디로 관리하는 곳인데 아체가 여러분 굉장히 거대한 밀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아마 이제 나무 식재, 관리, 벌목, 이런 업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집안이 이제 가업으로 이제 가구 목재업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서 가업을 이어달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업인 가구회사를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조코이는 이제 위도도라고 불렸는데 이게 이제 위도도라는 말이 자바어로 건강하다라는 이제 뜻인데 아무래도 이제 얘기 듣기로는 어렸을 때 조코이가 많이 이제 병치레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위도도 건강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어릴 때 불렀던 안명이 위도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코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당시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가구 사업을 할 때 이제 프랑스 가구업자하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조코 어떠냐 너 조코 그래서 이름을 조코 그다음에 집에서 불렀던 위도도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우리처럼 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씨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가업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 가구협회장에 당선됩니다. 그게 바로 조코위 인생의 첫 대외적인 공직 경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4년 첫 대선에서 출마할 때 그 조코위 선거 슬로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너도 10년 후에 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10년 후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코위의 옛날 이게 딱 나무를 들고 있는 이런 사진을 이제 신문에 대문짝하게 올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2004년만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일반 가구회사 사장이었는데 10년 만에 대통령이 됐다. 한마디로 그 수직곡선을 그린 그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코위는 솔로 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당선이 되고 2014년도 대선에서 나와서 드디어 대권을 거머쥡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환영을 아까 말씀드린 10년 후에 나도 대통령이 된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였겠습니까? 이런 거를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이 됐고 일기 정부를 잘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임기가 2년가량 남았습니다. 조코위는 이제 이렇게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일기와 지금이나 뭐 도시 재개발 같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의 2기 정부 임기 중 가장 큰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수도 이전.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국가 정상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이번에 이제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중국, 일본,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입니다. 지난 7월 25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서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과 회담을 한 후에는 중국으로부터 대담한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라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말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로서는 남중국해를 놓고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이제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1대1로 정책 아니겠습니까? 1대1로 정책이 꼭 지나가야 되는, 이 성공의 루트가 꼭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뭐 인도양 내지는 서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거기에 교두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본도 갔는데요. 27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가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환담을 나눴고 나루히토 일본 천황과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죠. 한때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이제 식민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1970년대부터 공략하기 시작해 지금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제 조코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이제 이게 KF-21 보람의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좀 공동 개발했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납품을 했고 이 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 같고 또 이제 조코위는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가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화성의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하는 것도 예정돼 있고요.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도 전기차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 현대차가 1등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그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과의 그 경제 협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아시안 국가와의 이제 경제 협력이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조코이의 그 방안이 상당히 우호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빈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